침략하는 군대는 막을 수 있어도 때가 된 아이디어는 막을 수 없다. 한때는 가짜 돈이라 조롱받던 암호화폐 리플이 이제는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테이블 한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차트의 파도는 흔들리겠지만 그 아래 흐르는 거대한 해류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전 세계 곳곳의 정부들이 암호화폐 업계와 물밑에서 손을 잡고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최근 바이낸스 공동창업자 창펑자오 측에서 깜짝 발표를 한 가지 남겼습니다. 약 10여 개국의 정부와 암호화폐 규제 및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한때는 규제 당국의 눈엣 가시 취급을 받던 인물이 이제는 각국 정책 설계 테이블에 초대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암호화폐가 더 이상 주변부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암호화폐 업계는 끊임없이 충돌해왔습니다. 각국 규제 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높은 문턱을 세웠고 업계는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 180도 달라졌습니다. 서로 등을 돌리던 이들이 같은 목표를 향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을 살리면서도 금융 안정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놓고 이제 정부와 업계가 같은 팀이 되어 답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암호화폐가 드디어 제도권 한복판에 들어올 준비를 마쳤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2025년은 제도권 편입이 시작이 된 해라면 2026년부터는 천문학적인 기관 자금, 이른바 큰손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기술의 성숙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10년이 넘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속도, 확장성, 보안 측면에서 초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제는 실험적으로 써보는 단계가 아니라 실제로 국가 결제망에 연결을 해도 될 정도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규제의 공백입니다.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주요 국가들은 공통된 문제를 인식하게 됐습니다.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 상태를 방치하면 오히려 위험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규제를 잘못 만들면 자국의 혁신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업계와 협력을 해 현실에 맞는 규칙을 만들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암호화폐는 더 이상 배척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미국은 몇 년간 이어오던 긴축 기조에서 점차 방향을 틀고 있고 단기 국채 매입을 통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월 400억 달러 규모. 사실상 숨은 양적 완화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이렇게 풀린 돈은 반드시 갈 곳을 찾습니다. 전통 산업은 성장성이 제한적이고 AI와 함께 암호화폐가 새로운 자본의 출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들도 이 흐름을 역시나 보고 있죠. 글로벌 자본이 암호화폐로 향하게 된다면 현명한 정부는 규제로 문을 잠그기보다는 안전한 통로를 만들어서 자본을 유치하려 할 겁니다. 그리고 국제 정치 환경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달러 중심의 국제결제 시스템은 언제든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는 플랜 B를 준비하고 있죠. 자체 디지털 통화 혹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무역 결제입니다. 창펑자오가 논의 중인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실물 자산 토큰화, 즉 RWA죠. 희소금속, 부동산, 국채까지 모든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만들어 유통시키자는 구상입니다. 자원은 있지만 유동성이 부족한 나라들에게는 이건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IMF에 빚을 지는 대신 국가 자산을 토큰으로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만 있다면 대통령이나 총리 입장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겠죠. 자,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게 이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장의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큰 틀에서 보면 호재에 가깝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불확실성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규제가 명확해지면 기관 투자자들은 비로소 마음 놓고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2025년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시면 신고가를 경신한 뒤 현재 고점 대비 약 30%가 조정을 받았지만 1억 3천만 원 부근이라는 가격 자체가 이미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레벨입니다. 이 강세의 핵심 배경에는 기관 참여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국가 공식 허가까지 더해진다면 진입을 망설인 이유는 더욱더 줄어들겠죠. 다만 호재라고 해도 모두가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규제가 시작이 되면 어떤 코인은 살아남고 어떤 코인은 퇴출될 겁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미카 법안으로 익명성 코인들이 거래소 상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투명하고 실명 인증이 가능하며 감사가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이나 증권형 토큰은 제도권에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코인이 바로 리플, XRP입니다. 많은 분들이 XRP를 단순히 해외 송금 코인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연결해보면 XRP는 글로벌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미국은 작년 말 달러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출시했습니다. 뉴욕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았고 출시 1년 만에 발행량 13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RLUSD는 리플 레저 위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RLUSD는 전송할 때마다 소량의 XRP가 수수료로 소각이 됩니다. 즉 RLUSD의 사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XRP의 공급은 점점 더 줄어드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2025년 11월 전 세계 은행 송금 표준이 스위프트 MT에서 ISO 20022로 전환이 됐습니다. 리플은 이 표준 작업에 초기부터 참여를 했고 리플 레저 역시도 이 표준과 호환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들의 새로운 전산망에 리플을 붙이기 쉬워졌다는 의미입니다. 리플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ODL 기반 국제 송금을 시험해왔습니다. 과거에는 규제 때문에 대형 은행들이 사용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규칙이 명확해지면서 정식 채택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투자자가 해야 할 일은 단기 등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 질서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돈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설계가 되고 있는지를 멀리서 읽어내는 것입니다. 과거 빅토르 위고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침략하는 군대는 막을 수 있어도 때가 된 아이디어는 막을 수가 없다. 한때는 가짜 돈이라고 조롱받던 암호화폐 리플이 이제는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테이블 한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차트의 파도는 흔들리지만 그 아래 흐르는 거대한 해류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기는 투자자는 지지 않는 것을 우선하는 투자자이며 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알고 있는 투자자이다. 투자란 선택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실은 걸러내기의 기술이다. 즉 더하기가 아닌 빼기의 세계이다. 성공하는 투자자는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투자에서 결국 살아남는 사람은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다. 이 내용은 코인의 진실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미 중국에서 수천만 권이 팔린 베스트셀러로 코인 투자에 관한 적나라한 현실을 적은 책으로 상당히 유익한 내용이 아주 많은 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수익을 내는 사람보다 손실을 경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실제로 한 증권사의 발표에 따르면 수많은 사람들은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보다 손실을 경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실제로 한 증권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식 투자를 시작한 투자자 중 약 90%가 손실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들을 보면 차라리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10%의 투자자들은 꾸준히 돈을 벌고 있으며 일부는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란 자신의 인지 과정을 인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자기 조절 능력이죠. 예를 들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목은 이해가 잘 되지만 특정 챕터에서 어려움을 느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나는 이 부분이 약하구나 라고 스스로 인지를 하고 그 파트를 집중적으로 공부해가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의 실천입니다. 이 능력은 공부뿐만이 아니라 투자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반복하는 이유, 내가 살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자신의 약점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손실 자체가 아니라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수학이 약해요. 영어가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문제만을 언급을 하죠. 하지만 메타인지가 높은 학생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영어를 못한다. 독해가 약하다. 긴 글에서 흐름을 놓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본인의 약점을 인식한 뒤 그러면 긴 글을 읽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해보자 라는 식으로 실질적인 해결 전략을 세웁니다. 메타인지가 낮은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고 있죠. 그렇게 공부든 투자든 어디에서 보완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투자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실수를 했는지, 어떤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지, 감정에 휘둘리고 있지는 않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성공하는 투자자가 갖춰야 할 자질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런 자질을 타고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코인의 진실이라는 책으로 우리의 투자 습관을 더욱더 적나라하게 파고들어 그 근본부터 바꾸는 것이 코인의 진실의 목적이죠. 책을 읽으시다 보면 페브가 찔려 다소 힘들 수도 있고 내 상황과 비슷해
공감과 위안을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구독자님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책을 판매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 영상을 그동안 꾸준히 시청해주시며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감사 인사를 항상 남겨주셔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해당 책을 따로 비용받지 않고 제공해드리려는 겁니다. 자신의 투자를 한 번 더 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책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컴퓨터로 신청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영상 하단으로 화면을 내리신 후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코인의 진실 PDF 신청하기 링크가 있습니다. 해당 링크 클릭을 하신 뒤 투자 전략서 신청하기 버튼 클릭하신 다음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코인명을 작성해서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연락처로 코인의 진실 책의 PDF 파일, 즉 전자책을 보내드립니다. 스마트폰으로 신청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은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란을 란이 보이실 거예요. 더보기란을 누르시고 아래 조금 내려보시면 더보기란이 한 개가 더 있죠. 이걸 누르신 다음 PC와 동일하게 코인의 진실 PDF 신청하기 링크가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신 뒤 투자 전략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문자 전송이 되는 화면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텍스트에 지갑이라고 적혀 있을 텐데요. 그대로 전송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코인의 진실 책 PDF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의 진실 책 내용에서 감명 깊게 본 내용을 남기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이 한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려고 할 때는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게 하며 그 몸을 수고롭게 하고 그 자신을 궁핍하게 한다. 쉽게 이룬 성공은 절대 오래가지 않는다. 쉽게 성공한 사람은 그것이 복인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며 거만해지기 때문이다. 태양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고 추운 법이다. 이 순간을 이겨내야 찬란한 태양을 맞이할 수 있다. 인내력을 발휘해 조금 더 버티는 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다.